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에서 보험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송미정입니다. 오늘은 2022년 보험업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2021년 동향을 먼저 간략히 리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영업에 미친 영향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생보, 손보 업계 모두에서 개선되어 예상 대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익성 개선에는 일회성 그리고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의료 수요가 이연되면서 생손보 업계 모두에서 손해율 상승이 억제되었고, 생보업계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특별배당 약 8천억 원이 삼성생명의 실적에 반영되는 등의 일회성 투자이익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RBC 비율의 움직임은 양 업계에서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이익이 감소한 점은 공통적이었지만 생명보험 업계의 RBC 비율은 하락한 반면에 손해보험 업계는 자본성 증권 발행이 늘면서 RBC 비율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보험업계의 사업 환경은 중립적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조금은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연달아 출현하고 있어서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민간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보험사의 수익성 그리고 부채 관리에는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은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보험업계가 직면한 과제는 IFRS 17 도입 준비입니다. 2023년에 도입 예정이어서 내년은 이 IFRS 17을 대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업, 자본관리 등 보험사 경영 전략의 초점이 이 회계기준 도입 준비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전망입니다. 2022년 보험사의 주요 지표, 특히 재무지표들은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성의 경우 2021년 호실적의 기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손해보험업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요율 조정 여부에 따라서 손해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RBC 비율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평가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RBC 비율이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자본성 증권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부채의 공정가치가 축소되기 때문에 LAT 대응 부담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저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등급 전망은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와 부정적인 이슈가 혼재되어 있고 수익성, 재무건전성 저하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등급 수준의 하락을 야기할 정도로 펀더멘털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아웃룩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적 방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하나손보, 롯데손보에 네거티브 아웃룩이 부여되어 있고 KDB생명에는 네거티브 와치, 포번현대생명에는 포지티브 아웃룩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IFRS 17 도입과 평가 방법론 개정 일정 관련 내용입니다. IFRS 17과 이에 기반한 자본규제인 KICS는 2023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은 도입 이후의 재무제표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의 비교재무제표가 2023년 공시될 텐데요. 이 이후에 IFRS 17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평가방법론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IFRS 17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서 방법론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현행 방법론의 평가 요소가 회사 펀더멘털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선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입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체 지표를 평가 요소로 도입하고 지표별 중요도 변화를 반영해서 가중치의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도 제도 대응력을 좌우할 키팩터에 대해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등급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명보험업계 투자손익 전망에 관한 이슈입니다. 보험사 자산운용에 있어서 금리 상승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효과로
금리부 자산의 신규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주요 회사의 신규 투자 수익률이 3%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부 자산 보유 수익률은 계속 하락해 왔는데 이제 이 하락세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2년 금리 상승폭에 따라서는 보유 수익률의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차 손익 관리 부담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 생명보험사의 투자 실적에 채권 매각, 부동산 매각과 같은 비이자 수익의 비중이 경상적인 수준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도 자산 매각은 지속되겠지만 금리 상승 면에서 채권 매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부동산이나 대체투자 펀드 같은 비이자 자산 위주로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처분이익 시현이 투자 손익 방어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경상적인 수익률을 고려하면 2차 마진 관리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 수지 이슈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손해율은 코로나19의 반사 효과로 하락하거나 상승이 억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 일시적 효과의 소멸로 인해서 손해율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손보험료 인상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상폭이 업계 요구 수준에는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 원가 인사 요인이 있는 반면 요율 조정은 쉽지 않아 보여서 이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IFRS 17 도입 준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17 도입 이전에 보험 서비스 마진, 즉 CSM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수익성 계약 취급을 늘리려는 요인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영업 경쟁이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단기적으로는 보험 수지 관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RBC 비율 하락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생명보험업계 RBC 비율이 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를 재무 건전성 악화 신호로 봐야 하나에 대해서는 다른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우선 2021년 RBC 비율 하락은 대규모 결손 시현이나 요구자본 증가 때문이 아니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평가액이 감소한 것이 대부분 회사에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현 회계 기준의 한계로 인해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RBC 비율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LAT 결과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2021년 6월 말 LAT 결과를 보면 2020년 말 대비 개선폭이 꽤 컸고 이는 보험사의 금리형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부채 공정가치 금액이 감소하고 IFRS 17과 킥스 대응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본성 증권 발행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내년에도 발행 요인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RBC 비율을 방어하기 위한 발행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킥스 도입 시의 자본 비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려는 목적의 발행도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2017년에 발행한 옵션부 자본성 증권의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이 2022년 대거 도래합니다. 이를 조기 상환하게 되면 가용자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발행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조건의 자본성 증권이 발행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2021년 7월에 발의되었는데요. 2022년 보험사 코코본드가 등장할지 여부 또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